배우자가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 같기는 했어요. 근데 뭐 동호회를 통해서 뭐 다른 이성을 만나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도 별 뭐 문제제기 하지 않고 용인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이게 어떻게 알려졌냐면 알아낸 게 아니고 이 배우자가 직접 커밍아웃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보람 변호사입니다. 네, 실제로 사건을 진행해보면 동성 간의 불륜이 문제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게 동성애에 대한 각자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성 간에 이제 결혼을 했을 때는 내 배우자가 동성애자거나 양성애자라는 거를 상정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뭐 불륜 자체가 너무 이제 큰 충격이긴 하지만 동성 간의 불륜은 그 충격이 훨씬 큰 것 같아요. 아이가 생기기 전에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 사실 좀 정리가 조금 더 수월한 편이기는 하죠. 그런데 부부 사이에 아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산까지 했기 때문에 서로가 동성애를 할 거다, 그러니까 뭐 양성애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는 전혀 상상을 하지를 못했죠. 근데 배우자가 유독 채팅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채팅이나 온라인 게임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많이 이제 문제되는 케이스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분도 배우자가 이제 채팅을 많이 하는 게 그닥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아이도 어리니까 외부에서 서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배우자가 이제 유일하게 뭔가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채팅이다라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이제 로그인 되어 있는 채팅창을 확인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이혼 사건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원고 대리도 하고 피고 대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증거들을 접하거든요. 이게 일로 접하고 좀 다양하게 보다 보니까 사실 제가 증거로 소위 말하는 타격감 이런 건 없는 편인데, 이 사건은 저도 되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변호사도 이 정도 충격을 받을 정도인데 배우자의 충격은 사실 말할 것도 없죠. 이 사건의 독특한 점이 오프라인에서 만남이 없었어요. 채팅으로만 서로 애정행각을 이어간 거예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이 채팅의 수위가 너무 높았어요. 제가 본 것 중에서도 거의 사실 역대급이었고, 사진도 서로의 사진을 교환을 하는데 이 은밀한 부위를 교환하는 수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건 진행하면서 저도 사실 조금 민망할 정도의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혼으로 진행이 됐고 위자료도 인정되면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좀 정리해드리면 이 사건의 독특한 점은 동성 간의 불륜이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오프라인 만남이 없이 인터넷상의 만남만으로도 불법행위가 인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시기에 성관계가 있어야 위자료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런 케이스들은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화 수위나 내용, 정도 이런 것에 따라서 실제 성관계가 있는 이성 간의 어떤 불륜 케이스보다도 위자료가 많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젊으신 분들 사이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고 중년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중년 부부라고 하면 뭐 최소 십수년, 수십 년 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중년 부부라고 일컫는데, 이분들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배우자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런 분이 전혀 아니었어요. 상대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상상조차 하지를 못했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신혼부부랑 중년부부랑 부부 사이에 보내는 시간이나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사생활이나 같이 보내지 않는 그런 시간들은 어느 정도 용인을 하고 지내왔고, 배우자가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 같기는 했어요. 근데 뭐 동호회를 통해서 뭐 다른 이성을 만나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도 별 뭐 문제제기 하지 않고 용인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이게 어떻게 알려졌냐면 알아낸 게 아니고 이 배우자가 직접 커밍아웃을 했어요. 나 사실은 이 동성 간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되게 젊은 내 동성 애인이 생겼다. 근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지금까지 배우자로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자식들을 위해서도 내가 되게 충실한 부모지 않았냐.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배우자로서 부모로서 내 역할을 다할 거다. 근데 이제부터는 당신이 내 이 동성 애인과의 관계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사생활이다 라는 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사생활은 존중해 주지 않으면 나는 결국은 이혼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내 정체성이고 이제는 내가 이거를 숨기면서 포기하고 살 수 없다. 이렇게 커밍아웃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 이게 배우자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죠. 이런 당당한 태도도 황당하고, 아이를 낳고 수십 년 산 내 배우자가 사실은 내 정체성은 뭐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게, 이게 뭐 사실 저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 더 안타까웠던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배우자가 배우자로서, 부모로서 사실 크게 흠집 잡을 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이렇게 충격이 큰데 이런 것들을 혹시나 자녀들이 알게 됐을 때 자녀들이 받을 충격도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정말 폭탄을 맞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혼자서 정말 끙끙 앓고 고민하시던 그런 상황이었던 게 되게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성 간의 불륜이 문제되는 케이스에서 입증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배우자 입장에서도 동성 간의 연락을 자주 한다고 해서 이거 뭐 불륜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보통 친한 친구 사이로 생각하시게 되죠. 재판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친구랑 내가 자주 연락하고 만나고 농담하고 뭐 되게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이거 얘네 불륜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재판부도 동일하기 때문에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는 부정행위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성 간의 부정행위가 문제되는 케이스는 이제 법원에서 보는 민사상, 가사상 부정행위라는 거는 사실 스펙트럼이 넓어요. 단순한 친구, 동료 이상의 어떤 관계가 보이면 실제 뭐 성관계를 하거나 아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동성 간의 경우에는 그러기가 좀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구 사이에도 충분히 친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성 간의 불륜의 문제는 다소 좀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문제되시는 분들은 증거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이게 불륜이 성립을 하는지 또 방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검토를 받으시는 게 좀 안전하겠습니다.